서울의 한 호텔. 웬일인지 앳된 얼굴의 외국인 학생들이 우르르 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인, 흑인, 혼혈인 구성이 다양한데요. 해외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이라도 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펜션 등 다수를 수용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펜션이 아닌 호텔인 점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왜 하필 숙소로 호텔을 정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2인 1실을 사용하게 된 학생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객실이나 호텔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호텔 꼭대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소식에 몇 명이 짝을 지어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요. 도착한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에 학생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브라질 축구 선수 다니엘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사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것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조니아 밀림, 정열적이기로 소문이 자자한 삼바춤과 삼바축제, 커피, 바나난 그리고 축구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질은 축구를 정말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브라질에서 축구는 뭔가 위상이 남달라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남미 국가에서 축구는 엄청난 인기 스포츠지만 브라질에서 축구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해서 거의 종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남자 대표팀뿐만 아니라 여자 대표팀도 강력하죠. 브라질이 매번 피파에서 우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피파 최다 우승국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역대 모든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브라질이 배출한 선수들만 봐도 그 라인업이 화려한데요. 펠레,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브라질이 축구에 특히 더 진심이기 때문에 축구 천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인재 발굴을 위한 청소년 리그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속해 있는 선수죠. 사실 브라질이 처음부터 축구를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첫 월드컵이 있었던 1930년대 브라질은 오히려 약체였습니다. 1950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강호가 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눈부신 활약을 보이면서 1970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축구하면 브라질, 브라질 하면 축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브라질의 축구에 대해 자랑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만 일축할게요. 브라질이 이렇게 축구 강국이다 보니 자부심이 상당했고 저처럼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가 되길 희망해온 청소년 선수들도 아주 많습니다. 브라질은 다민족 구성 국가라서 백인, 흑인, 동양인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얼굴 보는 동료들의 인종이 다양해요. 인종은 제각각이지만 저희는 모두 브라질인이죠. 물론 축구 강국 브라질에서 축구를 배우기 위해 축구 유학을 온 외국인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 저희 팀은 분위기가 좋아서 두루두루 친했는데 저와 유난히 친한 동료는 페드로입니다. 페드로는 생기 넘치는 까만 피부를 한 녀석인데 흑인이라 그런지 신체적 능력이 특히 탁월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흑인 중에 피지컬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페드로는 축구 선수지만 야구를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야구 선수 중에서는 일본인인 오타니 쇼헤이의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거의 광팬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좋아하더군요. 페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아할 만하긴 했어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면서 왜 축구 선수가 되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하더군요. 단순히 축구를 더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페드로는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을 찬양할 때 혼자 오타니 타령을 하더라고요. 물론 페드로도 축구 선수로서 손흥민을 존경하고 좋아하긴 했지만 오타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페드로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보였어요. 나중에 언젠가 일본 여행 같이 가자고 제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후원자분께서 선수들을 해외여행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후원자분이 마침 일본에 저희가 묵을 호텔 오너분과 친분이 있어서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후원자님의 결정이니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가고 싶은 나라는 따로 있었긴 해요. 소니가 뛰고 있는 영국이나 아니면 소니의 고향인 한국이요. 다른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페드로는 일본에 가게 되어 되게 기뻐하더군요. 아무래도 그가 너무 사랑하는 오타니의 고향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일주일쯤 앞두었을 때 페드로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 크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기로 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진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이전까지 저는 일본에 대해 야구를 잘하는 오타니가 있는 아시아 국가, 그래서 페드로가 좋아하는 나라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섬나라인지조차 몰랐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면서 지진이 정말 많이 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발생하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연간 10%에 달할 만큼 그 규모와 피해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지진이 정말 일상인 나라일 게 분명해요. 평범하게 잘 살다가도 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 일본인들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일본 여행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은 여행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라 일본행만 취소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페드로는 몹시 아쉬워했지만 위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된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너무 신났지만 페드로가 침울해하니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출국 전날에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자둬야겠다고 생각했죠. 정해진 시간에 모두 공항에서 만났는데 잠을 설친 건 페드로도 마찬가지인 얼굴이더라고요. 심통이 난 얼굴인 걸 보니 그토록 고대하던 일본 여행이 취소된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멀더라고요. 무려 2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편한 좌석에서 긴 시간 잠이라도 자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평소 자는 것만큼 잤던 것 같은데도 도착해 있지 않다니 정말 멀긴 멀구나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해외를 가는 것 자체도 처음인데 처음 나가는 해외가 그렇게 먼 곳이라니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긴 시간을 날아서 도착했더니 함께 오신 코치님은 몹시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저희야 워낙 쌩쌩할 나이이니 괜찮았지만요. 당장 가야 하는 곳은 역시 숙소였습니다. 저희가 가기로 한 숙소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고급 호텔이라니. 단체로 온 만큼 펜션 같은 곳이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호텔도 아니고 고급 호텔이라니. 후원자분께서 부자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통이 크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만 큰 게 아니라 인맥도 엄청 넓은 분이셨더라고요. 브라질에 계시면서 어떻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분과도 친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소개로 이 호텔을 잡아주신 거라고 합니다. 지인 찬스? 그런 걸로 할인도 받을 수 있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호화로운 호텔이라니. 저희 외에는 어린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다들 교양 넘치는 어른들처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조용히 다니게 되더라고요.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자유롭게 여행을 온 거지만 그래도 단체인 만큼 처음에는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죠.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라면 다 간다는 남산타워, 경복궁, 청계천 등. 소니의 고향이라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소니의 모국이라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한국에는 놀거리가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닐 곳이 어찌나 많은지. 3일 차까지는 그렇게 단체로 다니고 4일 차부터는 각자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대신 외출하려면 연락을 꼬박꼬박 잘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브라질의 치안 수준을 생각하면 아무리 건장하고 체력 좋은 운동선수들이라도 어린 학생들끼리 다니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브라질은 치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의 경우 상당히 주의해야 하며 파벨라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언젠가 브라질로 여행을 떠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파벨라는 치안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수준이니 나중에 브라질에 가게 되더라도 제발 파벨라는 가지 말아주세요. 브라질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평범한 나라는 수도나 대도시로 갈수록 치안이 좋아지는 편인데 브라질은 오히려 대도시로 갈수록 치안이 안 좋습니다. 이상하죠? 브라질 치안이 정말 막장인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부정부패도 있습니다.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강도들이 경찰을 사칭하여 관광객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매치기를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브라질의 도시는 백인의 비율이 높은 쿠리치바, 남부의 산타카타리나 주, 히우그란지두술주 같은 곳들입니다. 특히 브라질의 휴양 마을인 빠라띠는 유명한 셀럽들도 휴양으로 많이 오는 곳이라 브라질에서 드물게 상당히 안전한 곳이기도 하죠. 차라리 브라질의 유명한 곳으로 갈 바에는 빠라띠 등의 마을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질의 상황은 이러한데 한국은 정말 브라질의 치안을 생각하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브라질은 낮에 돌아다니다가도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늦은 밤까지 돌아다녀도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안 자면서 창밖을 구경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여자들이요.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라고 해도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치안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서요. 하루는 페드로와 함께 돌아다녔는데 같이 놀면서 페드로의 얼굴이 많이 풀어졌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내보니 한국도 마음에 들게 됐나 봐요. 단체로 다닐 때는 빌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따로 다닐 때는 각자 알아서 시내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했었는데 서울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어디로든 갈 수 있더라고요. 밖에서 노는 게 너무 즐거운 나머지 숙소로 들어왔을 때 시간이 거의 밤 10시였습니다. 밖에서 놀 거 논 다음 숙소로 돌아와서도 할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밤을 새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와 페드로가 쓰는 방에 몇 명을 더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TV도 보고 그렇게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잤으니 저희는 오후 3, 4시쯤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조식이 정말 맛있는 호텔이었는데 늦게 일어나서 당연히 놓쳤죠. 나가는 건 글렀구나 싶어서 호텔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위쪽에는 수영장이며 헬스장이 있다고 들어서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운동 안 하고 논 지가 좀 되어서 운동을 할 겸 꼭대기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호텔이 워낙 높아서 해당 층에 도착했을 때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헬스장에 갔다가 수영장에 가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넘실대는 파란 물결을 보고 있으려니 당장 뛰어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단 오른 걸 운동한 셈으로 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뒤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풍경이 보였는데 새삼 서울이 대도시구나 느꼈습니다.
밤에 보면 더 멋지다기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물놀이를 했어요. 들은 대로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더라고요. 자연 경관은 아니었지만 색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한 한국 여행이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페드로의 만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기대는커녕 가기 싫어했던 여행지에서 최고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에 갔었더라면 정말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기로 한 일본의 도시에서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 예정대로 일본에 갔었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한국으로 오고 싶네요. 이번에는 서울이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도시로도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다니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릭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